1994년 강원도 원주의 한 상가에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낯익은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장일순. 그의 죽음은 그와 함께 7, 80년대를 살아온 재야 지식인들과 학계 그리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에겐 등 비빌 큰 언덕을 잃은 것과 같았습니다. 한 시대 그가 있음으로 해서 위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이들에게 장일순은 동지이고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선생님이죠. 선생님이고 아주 젊은 사람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대장이죠. 빨리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가 산산이 흩어져서 나이가 늙어갑니다마는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는 꼭 선생님 생각이 나죠. 좋은 충고를 받고 싶고. 한 평생을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장일순. 그가 세상에 남기고 간 삶의 화두는 문 활짝 열고 아래로 흘러 밑바닥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바꿔내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의 갈피 속에 묻혀버린 장일순이라는 한 인물의 행적을 쫓아가 보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기승을 부리던 70년대, 장일순은 민주화 운동가들 사이에서 대부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던 강원도 원주는 민주화 운동의 본거지라는 뜻에서 원주 캠프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보통 그쯤 되면 장일순이라는 이름 석자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을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일순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어째서 그동안 세상에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장일순의 서재에는 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의 유품 속에 놓여있는 감사패. 이 감사패는 70년대 대표적인 시국 사건으로 불리는 민청학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장일순이 중요한 일을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4월 3일 밤 10시를 기해 학원 사태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습니다.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 발표된 이 조치는 소위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어떤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등 일체의 행위와 집단적 행위를 금하고 여기에 위반하거나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긴급조치 4호는 당시 전국 청년학생들의 반유신 투쟁을 하나로 묶은 조직, 이른바 민청학년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느닷없이 민청학년 관련자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민청학년 관련자들은 전국에 지명수배됐습니다. 간첩 신고 포상금이 30만 원이던 그 시절 주동자 이철 등에게는 각각 현상금 200만 원이 걸렸습니다. 반유신 민주주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국 각 대학가에 번지고 있었고 전국 심지어는 그 청계천 노동 현장까지도 유신에 저항하는 물결이 점차 수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황한 유신 정권이 그걸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를 뽑겠다 하는 잘못된 판단이 바로 긴급조치 4호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철이 체포된 것은 그해 4월 24일. 경찰은 다음날 서둘러 이른바 민청학년 사건의 전모를 발표합니다. 현재 이 사건에 관련된 240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과거 공산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과 제1조총련, 국내 좌파 혁신계, 기독교 학생단체, 그리고 일본 공산당원까지 포함된 약 20명의 배후 조종자가 스며들어 자금을 대는 등 학생들을 뒤에서 조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민청학년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된 김지아와 이철 등 7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불순 세력의 공작 자금을 받아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청학년 활동 자금의 상당액은 사실 장일순의 원주 캠프에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원주 캠프의 중심은 장일순과 지학순 주교였습니다. 김지아는 원주 캠프에서 제야 세력과 학생들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민청학년 자금이 지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정권은, 유신정권은 어떻든 저 학생운동을 빨갱이들의 어떤 조종에 의한, 사주에 의한 그런 잘못된 행동, 반국가적 행동이라고 색칠을 하려고 했는데, 장일순 스님의 어떤 그 노력과 지혜, 설득이 결국은 지주교님까지도 움직여서 사건 발생 석 달째 되던 날, 마침내 지학순 주교는 국내외 기자들 앞에서 양심 선언을 발표합니다. 민청학년 자금은 자신이 주었고, 따라서 공산혁명 운운하는 것은 유신 정권이 조작한 것임을 국민들 앞에 밝히고 나선 것입니다. 이분은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유자 소리도 못하는데 유신헌법의 잘못된 점을 다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고 이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는 말을 막 굳는 누구 할 수 없는데 그걸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그거를 나 지금 몇 가지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그거를 반박을 한다는 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반박을 하면 백발백중 누구든지 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그 당시에 그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유신헌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했으니 감옥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감옥을 갈 줄 뻔히 알면서도 나와가지고 그거를 하고 그러고 그냥 정법으로 바로 들어갔죠. 지학순 주교가 양심선언을 하고 구속되자 국민들은 그동안 빨갱이 집단으로 알았던 민청학년 사건을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가톨릭의 주교님이 민청학년 사건에 돈을 댔다 하는 사실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알고 있기에 빨갱이 집단이 돈을 댔다는 거하고 사실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였죠. 소위 공산주의를 가장 반대하는 종교 집단의 주교님이 그걸 지원을 했다. 이것은 소위 공산주의 집단의 어떤 행동은 아니구나. 국민들 그때 이제 그 실상의 그 일부를 이제 파악을 하시게 된 결과가 됐죠.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과 투옥은 유신 정권의 포갑에 침묵을 지켰던 한국 교회를 각성시켜서 반유신 민주화 투쟁 대열로 나서게 만들었습니다.